그럼 이번엔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부분 계면활성제라고 얘기하면 겁부터 먹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풀어볼 수 있어요. 예, 좀 쉽게 나오면 풀 수 있고 어렵게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이 역시 2장 암기의 천국, 암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암기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꾸 반복적으로 하시면 돼요. 하나의 규칙을 딱 잡아줘 반복적으로 하면은요, 그에 대한 뭐 전문가는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문제는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의 목적은 자격증 취득입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페이지에서 문제는 안 나와요. 너무 쉬워요. 대신 여러분들이 뒤에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이제 계면에는 장력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기체, 액체 안 섞이죠. 또 액체, 액체에서도 물과 기름은 안 섞이고요. 액체, 고체도 안 섞여요. 이렇게 서로 맞닿는 경계변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섞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계면 활성이라는 건 활성화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계면의 장력을 감소시킨다. 반대말이 활성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계면활성제라는 건 현저하게 계면활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말씀을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계면활성제라는 건 앞에 하나만 붙이면 돼요. 경계면. 경계면을 활성화시킨다. 우리 남과 북이 있어요. 남과 북이 서로 활성화되려고 하면 어때요? 뭐 스포츠 교류든 문화 교류든 이런 거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 통일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름과 물이 있으면은요, 얘네가 서로 섞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활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하고도 친한데 기름하고도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놈이 요 놈입니다. 계면활성제. 그래서 계면활성제는 하나의 분자에 친수기, 물과 친한 친수기가 있고요. 기름과 친한 친유기가 있는데, 친유기를 다른 말로 보통 씁니다. 물과 친하지 않다. 그래서 소수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물과 친하고 이 막대 모양은 기름과 친한 놈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장 때 구체적으로 이제 에멀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보면 이제 물이 있고요, 기름이 있으면은요, 얘는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이렇게 가요. 물과 친하니까 이렇게 붙어 있고, 얘는 기름과 친하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개념이에요. 자, 근데 가끔 이제 헷갈릴 수도 있겠죠. 아씨, 얘가 친수기야, 얘가 친수기야,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머리 큰 친구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물방울, 기름방울. 자, 물방울과 기름방울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게 더 단어가 낯익어요? 그쵸? 물방울이 좀 더 낯익죠. 기름방울, 물론 기름방울도 있지만 물방울이 좀 더 낯익죠. 물이구나. 방울로 돼 있으니까 물이구나. 물이니까 물과 친해서 친수기겠구나. 또는 머리 큰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 머리 큰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테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계면활성제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분자에 둥근 머리 모양의 친수기와 막대꼬리 모양의 친유기. 다른 말로 친유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소수기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계면활성제를 물에 용해를 하면은요, 그 성질에 따라서 중요한 건 이거죠. 음이온, 양이온, 그 다음 음과 양을 다 가지고 있어서 양성 또는 양쪽성, 그리고 이온화되지 않는다 해서 비이온 계면활성제로 나뉘게 되는데, 이 친수기가 물에 녹았을 때를 해리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는데, 해리 되었을 때 그 친수기가 음이온을 띠냐 양이온을 띠냐 양쪽을 띠느냐 비이온을 띠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음양 양쪽 비이온을 먼저 하나씩 볼게요. 자, 음이온 계면활성제라는 것은요, 여기 나오네. 물에 용해될 때 친수기예요. 친수기 부분이 음이온으로 해리 녹았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음이온 계면활성제라고 얘기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숙지가 필요하겠죠. 암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이 세정작용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세정력이 강한 폼 클렌저, 옛날에 사용하면 막 뽀드득뽀드득한 폼 클렌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놈들이 바로 이 음이온 계면활성제로 만들어졌죠. 흔히 물비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정작용이 상당히 강하고요. 또 그런 것들이 거품이 많잖아요. 기포 형성력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비누 또는 샴푸, 클렌징 폼 이런 데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모든 클렌징 폼에 이것이 사용되는 건 아니고, 요새 또 이제 비이온 계면활성제 또는 아미노 계면활성제라고 해가지고 뽀드득뽀드득하지 않고 약간은 촉촉하면서 클렌징이 되는 놈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이온 계면활성제, 자, 모든 계면활성제의 특징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넘어갈게요. 다음은 양이온 계면활성제. 자,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물의 용해가 될 때 친수기 부분이 양이온으로 해리되는 걸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도 약간의 세정 또는 유화, 가용화. 자, 유화와 가용화라는 표현은 4장에서 얘기할게요. 뭐 크림 만들 때 아니면 토너 만들 때 사용하는 계면활성제의 종류인데 요건 4장에서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모발에 흡착해서 유이온 효과나 대전 방지 효과, 쉽게 얘기하면 정전기 방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어 린스 같은 데 많이 쓰이죠. 그럼 정전기 방지 때문에 헤어 린스뿐만 아니라 섬유 린스에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자, 빨래를 돌리고 있는데 겨울이야. 아이들 속옷에 정전기가 날 텐데 섬유 린스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 추위를 뚫고 슈퍼에 갔다 섬유 린스 사와가지고 애들 정전기 없애주고 옷에 정전기 없애주고 나는 이제 몸살 감기 걸려가지고 2, 3일 고생할 게 아니라 그때는 헤어 린스를 몇 방울 넣어주는 것도 제가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이 된다. 왜? 같은 양이온 계면활성제의 종류이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뭐 있냐면 책받침 막 문질러요. 그래 머리 이렇게 대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따라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이온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묘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화시켜주는 거예요. 양이온이. 마이너스 이온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했을 때 플러스 이온으로 중화를 시켜주는 거죠. 아시겠죠? 어떤 얘기인지. 그래서 양이온 계면활성제의 특징 숙지하시고요. 양성 계면활성제는 양쪽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세정력이 가장 강한 만큼 피부 자극도 강하겠죠. 피부 자극도 강하게 나타날 텐데 양성 계면활성제는요 분자내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각각 하나씩 갖고 있는데 뭐가? 아까 친수기가. 그런데 이 양이온도 갖고 있고 음이온도 갖고 있다 보니까 얘를 우리가 양성 또는 양쪽성 계면활성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극성과 독성이 조금은 낮은 편이면서 그래도 세정력, 살균력, 기포력, 유연작용은 다 있는데 음이온 계면활성제보다는 자극성과 뭐 세정력 이런 것들은 더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극성이 낮기 때문에 세정력이 좀 떨어져도 어차피 어린아이들 피지 안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들 메이크업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베이비용 제품이나 샴푸 같은 것들 이런 데 많이 쓰이고요. 자, 그리고 비이온 계면활성제. 친수기가 이온으로 해리되지 않아요. 친수기가 이온으로 해리되지 않아요. 즉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면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많이 쓰이냐면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보조적인 역할을 좀 해주기도 하고요. 그 외에 뭐 기포의 거품이죠. 안정성을 향상시켜주거나 샴푸 기제의 어떤 점도를 증가시켜주거나 또 저온에서의 안정성의 향상도 주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일반적인 헹궈내지 않는 제품의 기초 화장품류의 계면활성제로 많이 쓰이기도 하는 게 비이온 계면활성제입니다. 자, 숙지됐죠? 특징 다 숙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4장에서는 이것을 뭐 유화다 아니면 가용화다 분산이다 이런 계면활성제의 어떤 그 작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2장에서는 일단 암기의 천국. 예, 왜 자꾸 천국이라고 하냐면 암기 되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예, 암기 되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암기를 여러분들이 해두셔야 됩니다.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계면활성제는 무엇인가 문제 나온다니까요. 또는 뭐 예를 들어 이것에 해당되는 계면활성제는 무엇인가 문제 나온다니까요. 이것에 해당되는 뭐 계면활성제는 여기 있는 거고 성격이 다른 거는 뭐 예를 들어 뭐 오디선 다른 양이온에 2개, 양쪽성이 하나, 그다음 비이온에 하나 내놓은 다음에 그리고 그게 아니지. 뭐 양이온에 이거 딱 4개 내놓고 그다음에 음이온 하나 있으면 골라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주로 설페이트계예요. 이 설페이트라는 단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뭐가? 음이온 계면활성제. 피부에 자극이 있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그 다음에 암모늄이 붙어서 라우릴 설페이트. 암모늄이 붙어서 라우릴 설페이트. 자, 됐죠. 4개는 설페이트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설페이트만 다 들어가. 물론 설페이트가 다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음이온이 아닌 것도 있지만 확률 게임으로 암기하자고요. 90% 이상이 설페이트가 들어가 있으면 음이온 계면활성제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조금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설페이트가 들어가 있으면 안 좋잖아요. 라고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소듐 라우렐, 소듐 라우레스, 그다음 암모늄 라우렐, 암모늄 라우레스, 그리고 설페이트가 붙어 있으면 음이온 계면활성제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단어는 암기하는 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키워드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설포네이트, 설포네이트, 설포, 석시네이트. 한마디로 썰포죠, 썰포. 썰을 풀고 있어요, 썰포. 얘가 첫 번째 암기 단어면 얘가 두 번째 암기 단어. 여기도 있네, 설포네이트.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딱 볼 때는 허걱했어요. 하지만 일단 어떻습니까? 설페이트, 설포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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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포네이트 됐잖아요. 그래서 두 개 암기됐죠. 자, 그리고 얘 단순 암기, 그리고 얘 다른 것들도 있지만 카르복실기라고 해서 카르복실레이트라고 해서 네 번째.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개만 외우면 돼요. 설페이트, 설포네이트,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두 개를 더 암기하시면 이게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이온 계면활성제는요, 이런 젠장. 왜? 설페이트, 근데 설페이트잖아요. 이 화학적인 구성까지 얘기 안 할게요. 얘 하나가 조금 예외로 되어 있는 개념이니까 별도로 암기해 두셔야 될 테고요. 얘 헷갈리지 않게, 문제 내기도 좋겠죠. 헷갈리지 않게 별도로 암기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입니다. 예, 물론 앞에서 쭉 가도 되지만 클로라이드로 끊는 게 단어를 최대한 줄여서 얘기하면 얘네 암기, 두 번째 암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 이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폴리커트륨 10. 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폴리커트륨 10까지만 해주면 지금 5개가 나와 있지만 하나, 둘, 3개. 그쵸? 이건 충분히 여러분들 암기하시겠죠?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양성계면활성제는요,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거 외울 게 많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할 텐데, 자, 보세요. 베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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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첫 번째 키워드로 암기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 두 개는 아세테이트, 콜린 이런 것들은 별도 암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앞에 단어가 바뀌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아까 우리 여기서 어때요? 설페이트처럼 또 다른 계면활성제 더 종류가 많으니까. 근데 그걸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면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넘는데 그거 다 못 외우거든요.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장에서 그런 얘기 했지만 이게 양이온이 음이온이야. 왜? 자주 쓰는 건 암기를 하시는데 자주 쓰지 않는 건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암기를. 일단 양쪽성은 베타인 개념과 나머지 두 개 이렇게 암기합시다. 자, 비이온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온화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에 유성원료들도 나옵니다. 자, 세틸알코올, 유성원료죠. 알코올로 외울 수도 있겠지만은요, 유성원료라고도 생각해 두시거나 알코올이라고 생각을 해 두시거나 첫 번째 암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왜냐하면 뒤에도 보시면 이트는 나와 있어서 얘를 이트로 얘기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러면 대신에 두 번째는 뭐냐면 솔비탄이 있어요. 솔비탄으로 암기를 해 두셔야 될 테고, 그리고 여기 보면 됐다. 여기 보시면은 나머지 하나, 둘, 3개는 단순 암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시면 좋겠고요. 제 발음은 그래요. 제 스타일 아시죠? 그냥 쭉 들으세요 말고 여기서 일단 한번 끊읍시다. 한번 딱 끊어가지고 최대한 키워드만이라도 한 70% 정도는 암기 좀 해보자고요. 나중에 다음에 또 반복할 때 또 암기가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한 70% 정도 암기하시고 되시면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스톱.
네. 야, 뭐 69% 암기하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기타적인 거, 이제 중요한 것들 위주로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타적인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될 텐데, 특히 다른 것보다도 이제 천연계면활성제가 많이 나와 있는데, 얘네는 그래도 뭐 레스틴, 그쵸? 어디서 추출해요? 예, 콩, 대두나 콩, 그 다음에 계란 노른자 같은 데에서. 자, 콜레스테롤 많이 들어보셨고요. 뭐 인삼에 있는 사포닌 같은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 나머지는 어떤 특정적인 것들이, 왜냐면 여기 폴리솔베이트 20도 있지만 또 여기도 중복돼서 같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같이 쓰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개념, 이온화돼 있지도 않지만 같이 쓰일 수도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한번 단순 암기 해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나중에 여기까지 가면 규칙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암기하기 힘들어서 여기까지만 암기가 되시면은요, 뭐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에이씨 기타, 기타로 여러분들이 빼는 것도 선당 문제 푸는데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면활성제의 작용은요, 4장에서 디테일하게 나와요. 2장에서는 암기 위주로만 갈게요. 일단 뭐 간단해요. 4장에서 자세히 나오는데, 유화제라고 합니다. 에멀전. 그래서 로션이나 크림 만드는 거 4장에서 갈게요. 세정을 시킬 수 있겠죠. 특히 음이온 계면활성제 같은 데서 샴푸, 바디 클렌저, 비누 같은 경우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유화하고 세정까지는 알거든요. 이제 분산을 잘 모르시는데 립스틱이나 파운데이션, 마스카라처럼 뭔가 파우더가 예쁘게 그라데이션 될 수 있는, 분산시켜주는 이제 그런 개념도 계면활성제 안에 들어가 있고요. 가용화제라는 것은 스킨 로션, 뭐 토너 같은 것들이 되겠죠. 뭐 향수나 헤어 토닉처럼 좀 투명한 놈들. 그래서 일단 2장에서는 이런 거 이름은 한 번 정도 들어봤다 정도로 리딩만 한번 해보시고요. 구체적인 건 4장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의 특성은 한번 딱 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암기와 관련된 승부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여러분들 부담 낮게끔 해서 시작한다는 부담을 좀 올려주면서 암기를 용이하게 자꾸 반복을 시켜드릴 겁니다.